자, 유리함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긴 조금 심화되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잘 들어보세요. 93번인데 아직 우리가 그 역함수라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역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그냥 냈다 질러서 하겠습니다. 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니까.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약간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해. 얘들아, y는 x 대칭이면 뭐랑 바꾸라고 했죠? x, y를 바꾸라고 했죠? 문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자, 아무튼. 야, 근데 봐봐. 문제가 y는 지금 2x-6분의 ax 더하기 1 이거랑 얘가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6분의 bx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서로 y는 x 대칭이래요. 그랬을 때 a랑 b를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아무것도 뭔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가장 무식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x랑 y를 바꾸면 얘죠. 그죠? 근데 봐봐. 바꾸기 전에 일단 쓰고 나서 좀 지울게. 그냥 바꿔왔다고 해봐. x는 2y-6분의 2y 더하기 ay 더하기 1이죠. ay 더하기 1. 근데 y는 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비교가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센스 있게 어떻게 바꾸냐면은 잘 봐봐. 여기서 이런 센스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y는 약간 k 값을 찾을 때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여기서 2x-6분의 잘 봐봐. 분모가 0이 되는 게 뭐예요? 3이죠. 3을 대입해볼게. 그럼 3a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a가 y 배곱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썼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 상태에서 x랑 y를 바꿔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안 바꾸고 여기서 바꾸겠다는 거야.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럼 x는 2y-6분의 3a 더하기 1은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a를 넘겨. 그럼 일단 바꿔볼게. 그러면은 x-2분의 a라는 게 2y-6분의 그 다음에 3a 더하기 1이니까 얘랑 얘를 봐봐. 이 생각을 해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로 가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2y-6이라는 게 x-2분의 a 분의 3a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자, 진짜 이렇게 나는 안 푸는데 좀만 참아봐. 2y라는 건 x 더하기 2분의 a 분의 3a 더하기 1에다가 6을 더한 거고 최종적으로 2를 나눠볼게요. 그럼 y는 봐봐. 2로 나눴으니까 2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a 분의 그 다음에 3a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3이 돼요. 아무도 복잡하게 썼는데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정리한 식과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비교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봐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다들 아무 말도 안 해. 배꼽이 가장 중요하지. 그럼 배꼽이 어떻게 돼야 돼? 배꼽이 일치해야 돼. 어떻게 배꼽이 일치할 수가 있지? 자, 그럼 배꼽 봐봐. 얘는 마3, 2분의 b죠. 배꼽. 여기서 배꼽 뭐예요? 2분의 a, 이거분의 여기야 이거 조심해야 돼. 3이야 3. 3이죠? 이해했어요? 여기서 배꼽 찾는 거. 3이야 y 배꼽이. 그래서 배꼽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b 값은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곱하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메모해 두세요. 자, 이렇게 쓸게. fx라는 거를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그냥 둘게요. 우리 공식처럼 외우겠다는 거야. 자,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킨 그 녀석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근데 아까 원칙이 똑같거든? 어떻게 했어? 이거를 k 값을 구하는 형태를 바꾼 다음에 이걸 뭐야 지금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막 바꿔서 이렇게 정리했잖아. 얘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증명을 뭘 할 수도 있으나 그냥 어차피 얘가 뭘로 변하는지만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증명은 얘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x로 정리해서 체인지 해가지고 뭐 정리하면 되는데 봐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봐. 잘 봐. A랑 D는 그대로 놔요. A랑 D는 그대로 놔. A랑 D는 그대로 두시고 B랑 C 있죠? BC. BC는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봐봐. 무슨 소리냐면은 BC는 자리를 바꿔. 그러면은 여기에 C가 써지고 여기에 B가 써지죠.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둘게. 자, 처음이니까 외우기가 힘든데 팁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쓸게. A랑 D는 그대로. A, D의 자리는 그대로 두시고 BC는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자는 거야. 항상 이렇게 x, y 바꿔서 풀 수가 없잖아. 이거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어떤 함수를, 어떤 유리함수를 y는 x 대칭 시킨 걸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a, d 자리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b, c는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야. 자, 그래서 얘도 공식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식 자체를 y는 x 대칭 이동 시킨 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랑 D 자리가 2랑 플러스 1이죠. 그대로 놔. 그러니까 2x에다가 더하기 1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A랑 마이너스 6이지? 얘는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6x 마이너스 A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y는 x 대칭 이동 시킨 건데 야 얘랑 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 b가 6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고 6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딸깍 하고 나오는 거야. 써놔. 딸깍. 딸깍. 자,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그냥 1초 만에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y는 x 대칭 이동 시킨 함수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야. 근데 좀 살만 더 입힐게.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시킨 그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이따가 철옹쌤이랑 좀 더 자세하게 다뤄봅시다. 자, 역함수가 뭐냐면은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 걸 역함수라고 불러. 물론 역함수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 y는 x 대칭 이동이 역함수야.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인버스라고 불러. 인버스. 인버스. 예솔아, 인버스 뜻이 뭐야? 이거 스펠링 맞나? 아무튼. 몰라요. 인버스 뭐야? 게임 안 해봤나? 뭐 인버스 이런 뭐죠? 그런 거 없고. 수빈아, 인버스가 뭐야? 반대입니다. 인버스 반대. 그러니까 뭐 반대라는 개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역함수. 그러니까 인버스. 인버스. 그러니까 F 인버스 X라고 불러요. 좀 깐진하지 않아? F 인버스 X. 예. 자, 발음 좀 혀 좀 굴리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Y는 X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을 외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구했으니까 좀 내가 이제 잘 배우고 있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바로 밑에 거 94번. 94번. 자,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라는 게
지금 x-3분의 그 다음에 4x에다가 마이너스 11이래.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이 지금 y, 그러니까 밑에 쓸게. y는 x 더하기 b 분의 ax 더하기 3이라는 이 녀석의 점근선과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해보면은 이거의 역함수의 점근선이니까 배꼽이라고 할까? 똑같잖아. 역함수의 배꼽. 응? 역함수의 배꼽이 얘의 배꼽과 일치한대요. 이해했어요? 야, 그럼 역함수의 배꼽은 일단 한번 구해볼게. 이거 역함수로 한번 구해봅시다. 역함수. 공식 한번 잘 외웠는지 확인해볼게요. 서희씨, 역함수가 뭐지? x 그대로. 뭐 그대로 또? 그 다음에 또 뭐랑 체인지하죠? 마3이랑 4를 체인지하면 뭐가 돼? 여기는 그 3x 마이너스 4죠. 그럼 자, 역함수 구했어? 역함수의 배꼽은 몇 컴마 몇이야? 4, 뭐? 4,4. 잘했다. 4,3. 여기서의 배꼽은 마비 컴마 a죠. 그래서 b는 마사가 되고 a는 3이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2,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봐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야, 근데 좀 약간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배꼽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배꼽을 구하면 몇 컴마 몇이에요? 3,4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함수는 뭐 대칭이라고 했어?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역함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배꼽을 구해놓고 바꾸면 되지. 이해했죠? 그죠? 그냥 공식 안 쓰고 그냥 배꼽 구하고 x, y 바꿔도 돼요. 사실 이게 편하지.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여기서 배꼽 구하고 x, y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 났죠. 무슨 배꼽 구하는 걸 떠나서 역함수의 배꼽까지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 가봅시다. 101번입니다. 101번. 101번. 101번에 별표를 한 5개 치시죠. (101번) 아주 우아한 문제야. 자, 어떤 거냐? 일단 써볼게요. fx가 x 더하기 a분의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역함수가 있는데 문제가 봐볼게. f랑 f 인버스 x랑 같다는 건 얘들아,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뭐 일단 그냥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사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메모해놔. 이따가 좀 더 확보해질 거야. 이 말은 f랑 f를 둘 다 합성시키면 x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f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냥 메모만 해놔. 메모만 해놔. 이따가 좀 더 확보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역함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배꼽이 가장 중요해.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배꼽과 XY 바꾼 배꼽이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잘 봐봐. 원래 배꼽을 내가 그냥 예를 들어 m,n이라고 놨어. 역함수의 배꼽은 몇 컴마 몇이 돼? n,m이 되겠죠.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m이랑 n이랑 어때야 돼? 같죠? 근데 얘를 있잖아. 좀 더 살을 입혀서 이렇게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배꼽이 그러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거잖아. 배꼽의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배꼽이 어디 위에 있을까? x랑 y가 똑같아. 그럼 이렇게 쓸게. 배꼽이 y는 x 위에 있다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 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다라고 딱 이런 정보가 나오면은 배꼽이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꼽의 x좌표랑 y좌표가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 배꼽 한번 구해볼까? 배꼽은 마이너스 a, 3이라는 건 이제 너무 쉽죠? 근데 배꼽이 어떻게 돼야 돼,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마3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다라는 정보가 나오면 무조건 배꼽이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아가면은 이제 아직 2단계 좀 이르긴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배꼽이 그러면은 x좌표랑, 그러니까 x점근선과 y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편의상 k값이 양수라고 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유리함수는 배꼽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근데 배꼽 자체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거는 y는 x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배꼽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는 무조건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f랑 f 역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잘 잡아봐. 배꼽에 x좌표랑 y좌표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y는 x 대칭 된 거지. 기울기 1이면서 배꼽 지나는 거에 대해서 3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y는 x 대칭된 함수야. y는 x 대칭을 시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게 y는 x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으면 y는 x 대칭인 거야. y는 x 대칭이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조금 더 역함수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아무튼 배꼽은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역함수랑 자기 자신 같으면. 그 다음에 그거 한번 가봅시다. 105번 유형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요. 너무 슬프다. 왜 시계를 보시죠? 105번 유형은 근데 어렵지 않아서 역함수 배우고 나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109번. 109. 자, 109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유리함수 문제의 또 특징이죠. 109번에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규칙 찾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규칙을 찾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한번 봐볼게요. 가조건에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x-1분의 x 더하기 1이래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자, 이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f의 한 번은 그냥 f고 그 두 번째에 f의 n 더하기 1이라는 게 f에다가 f의 n제곱을 합성시켰다. 합성이죠? 합성은 배웠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f의 2라는 거는 n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성을 2번 시켰다는 거예요. 괜찮죠? n이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3이라는 거는 n에다가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은 f에다가 f의 제곱인데, 제곱을 했으면 안 되지만 f 2번. 근데 f2가 여기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바꿔 낄게요. f 2번 여기다 딸깍 집어넣으시면은 f를 3번 합성하라는 거야. 규칙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의 n제곱이라는 거는 f를 쭉 합성시켜서 n번 합성시켜라 이 소리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건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가, 자, f의
2025의 x가 이거래요. 2025년이어서 이렇게 됐나봐. 야, 그럼 생각해봐. 설마 2025만 합성시키겠어? 2025만 집어넣을래? 정신 나갔어? 미쳤죠? 아니야? 그러면은 2040년에 배운 학생들 2040번 합성시킬까? 일찍 태어날 걸 그랬네. 자, 내가 1년도에 태어났으면 한 번만 합성시켰겠지.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서 봐봐. 얘는 규칙을 찾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하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생기겠죠. 한번 해보자. 얘들아, 한 번 합성한 건 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스킵할게. 두 번만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f에다가 x잖아요. 기억나? 이거 어떻게 했지? f 안에 f를 집어넣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야. 감동스러워. 그럼 f에다가 f 집어넣어보자. 예술로 그런 표정죠. 자, 이거죠. 안에 있는 거 f 이렇게 딱딱 한 거야. 그 얘들아 좀 복잡하지만 침착하게 한번 대응해보자. f에다가 얘니까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가야 돼. 침착맨 마냥 가자. x-1분의 x 더하기 1 빼기 1분의 x-1분의 x 더하기 1 플러스 1이죠. 이거 복잡해라. 괜찮죠? x 자리에 얘를 딸깍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천천히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 분모 문제 통분시켜야 되겠죠? x-1분의 야, 이거 빼봐. 뭐였지? 2죠? 괜찮죠? 그 다음에 분자는 x-1분의 2x죠? 오케이? 그럼 슥 날라가죠? 그래서 뭐가 돼? x가 돼. 오케이? x에 별표를 쳐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합성을 시키다가 x가 나오잖아? 그럼 약간 이 소리야, 얘들아. 여기다 적어볼게. f를 두 번 합성시켰더니 x가 나왔잖아. x를 집어넣었더니 똑같은 x가 나온 거야.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나온 거야.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 도루마무야, 도루마무. 도루마무 뭔지 알아? 헤이, 도루마무. 자,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거니까 잘 봐봐. 3번을 합성시키면 어차피 f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f예요. 근데 4번을 합성시키면은 두 번 한 거잖아. 그게 그냥 x야. 그러니까 봐봐. 2번 합성시켜서 자기 자신이면 얘는 2개씩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좀 적어두시죠. 2개씩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사실 되게 차근차근 얘기해가지고 나도 좀 빨리 얘기하고 싶으나 일단은 2개씩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얘들아 2025는 홀수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을까? 한 번과 같은 거야. 한 번. 그냥 fx인 거야. 두 번 했을 땐 x고, 3번 했을 때는 첫 번째 거고, 4번 했을 땐 x고, 반복된다는 거니까 그냥 f인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a 값은 1, b 값도 1, c 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3개 다 더하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규칙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합성시키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간 x가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찾아야 돼.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 봅시다. 113번. 얼마 안 남았어. 자, 113번. 오늘 몇 시까지 할까? 수빈아 몇 시까지 할까? 자,
근데 참 벌써 시간이 빠르네. 참 감회가 새롭다. 벌써 8월. 그래도 우리 시험 끝나면 벌써 해피한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 시험 끝나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는 거 알아? 학원은 오죠. 추석만 쉽니다. 10월 첫째 주에 뭐였지? 추석 낀 그것만 쉬고 막 한글날 이럴 때 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날 쉬는 거예요? 화요일날이 추석 껴 있어? 화요일날 추석 다음날 그럼 그때는 쉴 겁니다 아마. 한글날은 안 돼요? 네. 한글날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수업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면 안 되지. 한글날 때 한국어만 쓸게. X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뭐라고 하지? 못해요 쌤 이거. X 가위라고 해야 되나? 가위 이러면서 못해요 쌤. 한글날에 오셔야 됩니다. 한글날 때 우리 영어 안 쓰게 할까? 영어 쓰면 바로 인디언 밥. 쌤 그뭐 큰일 났네. 야 가위 보여? 가위에 3 대입해봐. 자 그때 중간고사 끝나보니까 유리함수 할 때니까 인버스 많이 쓰세요. 배꼽이라고 해야겠다. 인버스라고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 그쵸? 자 근데 진짜 한국어 영어 안 쓰게 하자. 영어 쓰면 바로 인디언 밥. 언제적 인디언 밥이야? 자 그거 어떻게 하냐? x분의 서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x도 안 되지. 가위분의 서희. 서희에 뭐 서희 제곱 이러면서 인수분해 해봐. 자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근데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여기 잘 읽어봐봐. y는 x분의 1 위에 a라는 점을 재봤대요. 근데 여기서 x축과 y축에 평행한 어떤 선을 그어서 x분의 k랑 만나는 점을 각각 c랑 b라고 했대요. 이렇게 했대. 근데 그랬더니 이 삼각형 ABC 넓이가 32래요. 수직. 자, 넓이가 32래요.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어떻게 풀까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드시면,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점이 어쨌든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둘게. 얘는 a, a분의 1이라고 둡시다. 괜찮죠? a, a분의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일단은 C의 좌표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A가 똑같잖아, X좌표가. 그러니까 얘는 A, 집어넣으시면 A분의 K죠. 맞죠? 어려운 주제 아니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조금 뭐 생각하면 되겠죠. B 좌표는 Y좌표가 A분의 1이니까. 그죠? 얘가 X가 뭐가 되어야 A분의 1인지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K, A분의 1이죠. 할 수 있으시죠? AK, A분의 1이다. 야, 그러면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쉬운 주제가 되지, 이제. 그냥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곱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만 지워봅시다. 가로 길이는 X좌표끼리 빼면 되죠? 쓸게. AK에서 A 뺀 거고. 세로 길이는 뭐예요? Y좌표끼리 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시면 되죠. 근데 얘가 2로 나눠서 32니까 얘는 64죠. 자, 그럼 마무리 지워봅시다. A가 날아가죠? A 날아가는 거 느껴지죠? 통째로. 그러니까 얘는 K-1만 남고 얘도 K-1 남네? 얘가 그럼 64죠? 그럼 K 제곱이 64니까 K-1은 8 또는 마팔이야. 왜 그래 요즘? 그럼 K가 뭐야? 양수인 거 보여? K는? K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K 값은 9가 되겠죠. 어려운 주제 아니죠? 그냥 모양만 유리함수지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17번. 별표가 300만 개야, 300만 개. 다 진짜 쳐야 돼. 300만 개 쳐야 돼. 무조건 쳐야 돼. 쳐야 돼! 자, 뭐 300만 원 좀 오바고 3,000개만 치시죠.
아이언맨 마냥 3천만큼 사랑해. 모르네. 예. 117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117번. 그리고 이 문제는 느낄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진짜 그냥 필링 그 자체야. 너무나도 중요해. 와우. 자, 봐보자. 자, 2. x-2분의 16이 있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기에 p가 있는데 t, t-2분의 16이래. 뭐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문제가 얘들아 여기서 아래쪽에 수선의 발 떨군 게 q고요. y축에 수선의 발 떨군 게 r이라고 했는데 자, pq에다가 그 다음에 pr 이거는 일단은 t가 a일 때 최소값이 지금 b래요. 자, 생각해보자. 일단 얘를 표현해야 되겠지. 얘는 쉬워. PQ의 길이는 뭐예요? 그냥 Y 값이죠.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그냥 얘죠. 그냥 이거야. 얘 정리해 써보면은 T 더하기 T-2분의 16이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느껴져?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무슨 평균일까? 벌써 얘기 다 나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떠올리셔야 돼요. 안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떠올라야 돼. 위에 나와 있잖아, 이미. 유리함수에서 산술, 기하평균. 자. 근데 기억나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 한 번만 다시 써보자. 어우, 질려라. 나중에 몇 번을 썼겠니? 구라안 치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진짜 한 1억 번 썼어. 는 구라죠. 자. 한 100번 쓰지 않았을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제발 얘기 좀 해줘, 제발.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서희 알고 있었지? 이거 언제 쓸 수 있어, A, B가? 같은 없는데?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죠. 그럼 너가 같을 때라고 한 거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즉 최소일 때. 즉 최소일 때가 적을게요. 최소일 때가 A랑 B랑 같을 때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건데 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쨌거나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해지잖아. 근데 곱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곱해봐. 그러면은 T-2가 살아남지.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아니,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를 빼. 식 조작을 하는 거야. T-1을 내 마음대로 써. 원래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쓴 다음에 내 마음대로 2를 뺐으니까 2를 더하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판단하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너무나도 이쁘죠. 크거나 같지. 어떻게 되지? 이 루트 둘이 곱하면 뭐가 돼? T-가 날아가잖아. 그래서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뒤에 있던 2는 더해 주셔야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거 정리해봐. 이거 뭐가 돼? 4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게 최소값이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근데 질문. 언제 최소라고? 같을 때. 뭐랑 같은 거야?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썼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을 때 최소인 거야. 즉 적어볼게요. T-2가 T-2분의 16일 때 최소인 거고 정리해 써볼게. T-2의 제곱이라는 거는 16이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T-1을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썼으니까 T-2 자체는 양수지. 그러니까 T-2가 원래는 4 또는 마사가 나오잖아요. 제곱해 16이니까. 근데 양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는 뭐가 나올까? 6이 나오죠. 그러니까 A 값은 6이었던 거였어요. 최종적인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더해지면. 괜찮으시죠? 되게 유명해요, 되게.
근데 자 118번 별표 곱하기 2야. 그럼 몇 개야? 왜 아무튼 6,000개. 자 118번 118번 왜 하냐면은 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딸깍딸깍 할 수 있는 안목들이 있으니까 그 딸깍 안목을 좀 배워봅시다. 적어놔. 딸깍 안목. 자 가봅시다.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고 똑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운 풀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일단은 어디에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되냐면은 P에서 점근선의 수선해발을 떨궜죠. 점근선의 수선해발 떨군 게 중요한 거야. 거기 밑줄 쳐봐. 점근선의 수선해발을 떨구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많이 나와서 그래 시험에서. 잘 봐봐. 수선해발 떨궜어. 결국은 둘이 더한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얘를 t, 집어넣어 볼게. t-1분의 16에서 2를 더한 거죠.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일단은 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 길이는 y좌표에서 뭘 빼야 돼요? 2를 빼야죠. 여기 2 빼야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t-1분의 16이 되지. 2를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 가볼게.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게 t잖아. t에서 뭘 뺀 거야? 1을 뺀 거죠. x좌표. 이해했죠? 자, 그래서 둘을 더한 거에 최소값 한번 구해보자. 해볼게. 자, t-1 더하기 t-1분의 16의 최소값 구하래. 근데 얘는 벌써 이쁘지, 꼴이. 이 상태로 산수평 기하평을 쓰기 좋게 생겼잖아.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2루트 16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8이에요. 답은 3번이야. 야 근데 한번 뜯어서 한번 관찰해보자. 언제 최소지? 같을 때 최소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야 얘랑 얘랑. 그럼 같다라고 놔봐. t-1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럼 t-1은 4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t는 5일 때 최소야. t가 5일 때. 야 그럼 t에다가 실제로 5를 집어넣어 보자. 5일 때 최소라며. 그럼 얘 가로 길이 뭐가 돼? 4죠. 이해하시죠? 4. 세로 길이도 뭐가 돼? 4분의 16이니까 4죠. 그럼 이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어때? 같지? 무슨 사각형일까? 정사각형이야. 잠깐만 봐봐.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 떨궜더니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일 때 최소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유리함수에서 아무 점을 잡아 점근선의 수선의 발 떨구면 이 넓이는 뭘로 일정해? K값으로 일정하죠. 기억나? K값이 뭐야? 16이지. 얘가 넓이가 16으로 일정해. 근데 최소일 때가 언제라고? 정사각형일 때야. 그럼 정사각형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같잖아. 넓이가 16인데 가로랑 세로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각각 뭐여야 돼? 4랑 4죠.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었어? 1,2지. 그럼 1,2에서 t는 1에서 4만큼 더하면 되잖아. 그럼 t가 뭔 거야? 5인 거야. 이해했어?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봐봐. 문제가 결국은 둘이 더한 거 최소값 구하라며. 수선의 발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며. 넓이가 16이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전부 다 4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4 더하기 4니까 8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지금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최소값구라고 했잖아? 그럼 언제 최소다? 정사각형일 때 최소인 거야. 적을게. 정사각형일 때 최소다. 여기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정사각형은 더 중요한 건 넓이가 곧 K값이잖아. 넓이가 K값이잖아? K값을 통해서 넓이를 찾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산술표도 기하평은 아무것도 안 쓴 거야. 이미 결과를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사각형일 때 최소인 거 알아야 돼? 야,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봐. 1,2에서 잘 봐봐. 내가 이걸 뭐 A라고 줄게. 이렇게도 변형시킬 수 있어요. P라고 했을 때 A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막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지. 언제 최소일 것 같아? 여기일 때, 여기. 정사각일 때 최소인 거야, 얘도. AP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일 때 최소인 거야. 이걸 기억해 놔야 돼요. P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다가 정사각형일 때 최소인 거야. 배꼽으로부터의 거리는 정사각형일 때 최소인 거예요. 그럼 얘는 길이가 뭐가 있어?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K값이 16이니까 정사각형이네. 4, 4지. 그럼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4루트 2예요. 오케이? 다 모든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 역시 배꼽이야. 이러면서 막. 자, 그래서 이 안목을 아셨다면은 정말 우아하게 다 풀 수 있는 거야. 진짜 우아해. 자, 트와이스 우아하게 마냥. 자, 125번. 옛날 때 내 대학교 축제 때 트와이스가 와가지고 그때 트와이스가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니? 그때 당시 TT가 나왔습니다. 알아? T 너무 오래됐죠? 그 트와이스가 나 그때 트와이스 솔직히 잘 몰랐어. 소신발언 잘 몰라가지고 뭐야? 트와이스? 그래서 와가지고 대학교 축제 때 막 공연하는데 TT 추는 거야. 뭐야? 그랬다가 그 이후에 TT 때문에 월클이 됐죠. 그때 떠가지고 막 얘기 줬었나? 트와이스 아마 그때가 이제 막 겨울이었던 것 같고 트와이스가 그때 이후로 신곡을 엄청 많이 냈어. 그랬더니 내가 이제 군대를 4월에 갔거든요. 4월에 기억이 나. 4월에 아이유 팔레트라고 아니? 그 노래가 나온 다음날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차 안에서 들으면서 울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아이유 팔레트야. 근데 5월에 트와이스 신곡이 나왔거든? 이 노래가 시그널이었어. 시그널 보내 뭐 하면서 찌릿찌릿 찌릿찌릿 째려보지 마시고. 자, 아무튼 트와이스 시그널인데 이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군대는 핸드폰을 못 쓰거든요. 훈련소 때는 어떻게 알았냐? 군대에서 하루에 한 번씩 신문을 줘. 신문 이름이 국방일보야. 벌써 고리타분하지. 국방일보. 근데 딱 국방을 펼치잖아? 몇 페이지에 특보 뭐였지? 트와이스 다시 복귀 제목 시그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도대체 이 시그널이라는 노래는 뭘까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그널이란 뮤직비디오를 불교 시간 때 틀어준대. 그랬더니 이때 불교 시간에 시그널 뮤비를 틀어준대.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바로 그냥 부처님 바로 부처님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지. 부처님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그냥 불교 시간 때 그냥 그때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얘들도 다 불교를 갔어요. 시그널 뮤비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불교 그 스님 막 말씀하는데 이렇게 막 졸면서 그냥 대충 듣다가 자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바로 딱 그 위에 윙 내려와 빔 프로젝트 내려와가지고 빔 딱 쏴가지고 시그널 뮤비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아무튼 왜 나왔지? 자 기억이 나는구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는 아니고요. 좀 더 수고하시죠. 이따. 자, 125번입니다. 자, 거리의 최소값이고요. 지금까지 빌드업을 착실하게 쌓아왔으니 이거는 그냥 딸깍하고 끝내야 돼.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뭐냐면은 자, fx가 x-1분의 x래요. 자, 이게 진짜 얘들아 마지막 유형인데 좀 대답 좀 해줘라. 1,1이 뭐야? 감사합니다. 일부러 거꾸로 얘기했는데 잘 대답해 주셨군요. 배꼽이 뭐야라고 안 물어보고 1,1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수빈이가 배꼽을 얘기하는 그날까지. 예술아, 뭐야? 이거야. 마지막인데 좀 해줘라. 이거야. 전자야.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얘들아 0,0 지나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러자. 괜찮으시죠? 자, 근데 문제 봐봐. 여기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대. P가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든? 이 생각해봐, 얘들아. 배꼽이 1,1이야.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1,1 지나지. 그럼 얘는 배꼽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선대칭의 직선이죠. 와우, 뭔가 막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 이제. 어쨌든 배꼽을 지나. 여기 위에 Q가 있대. 자, 여기 뭔가 있대. 자, 근데 Q가 아니구나. 근데 잘 봐봐. 이 직선과 P 사이의 거리가 언제 가장 짧냐요? 뭘 것 같아? 그렇지. 원래는 거리가 이거잖아.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잖아. 근데 가장 짧을 때는 결국은 배꼽일 때야. 그리고 자,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은 얘는 정사각형일 때 또 최소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이제 배운 게 다 써먹는 거지. 결국은 정사각형이야. 루트. 훌륭하십니다. 와우. 왜 루트이지? K 값이 뭔데? 1. 넓이가 1이니까 1대 실제 길이도 1이죠. 그러니까 길이는 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게 이제 퍼즐 마냥 딱 맞춰지는 거야. 재밌지 않아? 뭔가 배꼽 하다가 핑 착착착착착 막 머릿속에 맞춰져가지고. 자,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삐싱 하고 떠오를 때 있잖아. 이렇게 띠디딕 딱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험 있지 않아? 삐싱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네. 넘어갑시다. 야, 여기까지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유리함수 끝냈고요. 128번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끝!